없어서 못하는 거랑 있는데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아직 접해보지 못한 거죠. 내지는 꾸준히 알아보지 않은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해외, 특히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거든요. 여기가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미국의 LA, 뉴욕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해외에서 오신 분 상담을 했던 게 일본에서 오셨던 분인데, 저는 겸사겸사 와서 일 보고 상담까지 하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만 상담을 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그 얘기 듣고 그 상담하면서 엄청 부담됐었거든요. 왜냐면 아니 뭐 지방에서 오거나 뭐 제주도까지도 뭐 그때도 많았으니까. 근데 이게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는데 내가 어떻게든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 막 엄청 부담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미국 뭐 그 외에 다른 뭐 북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경우를 보면 자산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경우, 금액으로 말하면 100억 이상 자산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부동산이 있고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는 분들,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게 뭐 7, 80% 된다면 한국에 있는 게 뭐 20, 30%? 한국에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생활의 기반은 이미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20, 30대, 3, 40대는 아니에요. 적어도 50대 중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생활의 기반이 거기 있고 거기서 사업도 하시고 있고, 그 얘기를 물어봐요. 왜 굳이 한국에 해야 되냐? 거기 계속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생활이 뭐 편안하신 상태에서 한국에 부동산을 살 이유가 나는 본인들한테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하고 싶은 이유가 꼭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한 연령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대 중후반에서 60대라고.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오고 싶은가 봐요. 꼭 온다 이건 아니더라도 내가 가려고 할 때 가고 싶다, 갈 수 있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상권의 어떤 힘이 약화되고 하니까 멀리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굳이 도시가 아니라도 뭐 외곽에 살면서도 일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굳이 이 뭐 핵심 지역에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어서 못하는 거랑 있는데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왜 콘도 왜 사나요? 아니 무슨 회원권 같은 거 왜 해요? 매일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원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왜냐면 콘도 사거나 골프 회원권 사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단계에 아직 못 미친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면 물건으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상품권,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비유가 좀 다르긴 할 텐데, 가능성이냐 아니면 확실성이냐죠. 이제 보니까 여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예르기가 참 어렵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생각났어요. 홈쇼핑 쓸데없는 거 사죠. 네, 사다가 집에 쟁여놓죠. 지금도 먼지 쌓여있는 거 있을 거예요. 빨래 걸려있는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이거라든지 뭐 이렇게 앉아 운동기구, 그거 왜 두고 봐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사서 썩어 있지만 또 사잖아요. 그쵸? 쟁여놓는 거, 내가 운동하려고 할 때 저거 쓸 거야. 확실성. 내가 오늘이라도 운동하고 싶으면 저거 하면 돼.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저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저걸 내가 쓸 수 있지. 그 확실성을 갖고 있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단계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 규모가 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해외에서 난 쭉 살 것 같아. 근데 혹시나잖아요. 내가 오늘 혹시나 러닝머신 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러닝머신 세워놓는 거잖아요. 안마의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복근 운동하는 거 오늘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죠. 뭐 유명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은 집이 여러 차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방송 매체에서 볼 수 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갈까? 안 갈까? 근데 지금은 가기에는 좀 애매해. 그리고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가도 문제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남자분들 스타크래프트 했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본진 하나면 되는데 멀티 미리 띄워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 옮겨가서 원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해가 네, 이해가죠. 네,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멀티 띄워놓는 거죠. 아, 멀티. 네,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별장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거. 여자분들이면 올해 유행하는 내가 가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저게 유행한다고 막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미리 하나 사놓고 싶잖아요. 여름에 겨울옷 사놓고 싶어. 겨울에 여름옷 사놓고 싶잖아요. 지금 7월인데 FW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규모를 작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크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나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싶어하는 분들. 집이 됐건 간에 건물이 됐건 간에 아니면 아무리 잘 되는 사람도 불안감은 조금씩은 있어요. 내가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한 번에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요새 여건 그런 거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나 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내가 생활이 될 수 있는 거 한국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싶다. 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스구초심으로 뭐 한국에 나중에 돌아오고 싶다. 내지는 뭐 미국에서 인간관계보다는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뭐 보고 싶다. 내가 노후는 내가 한국말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내지는 그리고 뭐 미국이 훨씬 더 좋았는데 여건이 한국이 지금 여건이 좋아져서 뭐 돌아와서 살고 싶다 이런 여건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불안감이든 뭐가 됐든 어쩌고저쩌고가 됐던 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고 싶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인 거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아휴 그래 내가 거기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 있을래 랑 갈 수 없어서 있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겠다는 그게 큰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외 부수적인 얘기들을 제가 잠깐 했지만 메인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궁금한 부분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기왕이면은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도 더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죠. 한국에 와서 그걸 계속 갖고 있고 이게 아니라 일단 신경 안 쓰이는 걸 원해요. 예를 들어 세입자 바뀔 때마다 한국 와서 뭐 하려면은 갖고 있으면서 피곤하기만 하죠. 관리가 용이한 걸 원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관리를 알아서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줄 시스템을 원하는 거. 아, 그게 제일 크겠네요. 제일 크죠. 외국에 있는 분들은.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그리고 자산이 증식되는 거 물론 좋아요. 자산이 증식되는 게 기본이죠,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게 기본이고 관리가 용이한 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한 거를 해외에 있는 분들은 원하죠.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세입자들 잘 구하고 알아서 건물 뭐 관리하고 분쟁 알아서 조정해주고 모든 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면서 월세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해외 교포인 분들이 알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할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에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메인 글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로 그 링크는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산 증식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임대 관리가 잘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원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확실한 지역 한다면 지방보다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 좀 더 유리할 거고 서울에서도 이쪽 강남 지역이 수위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네. 소장님께서 이제 공실 없이 임대 관리해주는 이 시스템 들었을 때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막 놀랍다? 왜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소장님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놀래하시고 이런 게 있냐 막 이런 반응들이 오시는데 처음에 접하면 일단 안 믿고 이분들도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일단
안 믿고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거 잘못된다 생각하고 이거 탈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사귈 것이다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진짜인가? 맞나? 가능한가 생각하다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하다가 맞나봐 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지방에 있고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시스템을. 근데 외국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도 이미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신 분들 아니면 애초에 해외에 있으면서 하셔서 그렇게 관리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보면 최근에도 그런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시작하신 지가 한 4년 됐어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뭐 임대 관리를 잘 받고 있는 지가. 근데 이분이 그때 초창기에 자기 지인 친구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럼 친구는 야, 너 잘 되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4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4년 만에 이분이 왔어요. 왜 오게 됐냐면 처음 시작은 이거잖아요. 너 잘 되면 나도 할 거야. 근데 이분 잘 된 지가 4년이 됐어요. 네. 그럼 이분이 계속 그걸 지켜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럼 하고 나서 한두 번 더 물어봤겠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분이 다시 뭔가 하나 한다고 할 때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걸 듣고 또 넘겼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 채널을 보고 다시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거기가 여기야? 하면서 물어보니까 맞아 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진행되는 거를 바로 옆 사람도 친한 지인들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듣고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사실은 상담 오시면서 최근에는 50대 중후반인 분들이 오시면서 본인 주위에 자기가 잘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날 꼭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제가 해드리는 거는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당연히 그건 책임지고 해드려요. 근데 그러면서 내 주위에 많으니까 날 좀 더 잘해달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오시는 분들 더 신경 쓰면 제가 신경쇠약 걸려 죽거든요. 지금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늘 해요. 그럼 거기서 좀 더 하면 고무줄이 끊어지겠죠. 제가 항상 하이텐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뭐 주위에서 누군가가 오는 뒤에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1, 2년 한 게 아니라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야 세상에 그런 게 돼?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아직 접해보지 못한 거죠. 내지는 꾸준히 알아보지 않은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